예, 반갑습니다. 환경기술평가 실장 오동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환경 분야의 인건정 제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그 인건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시면 저희가 그 환경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저희가 인건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건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분석 기반도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인건정을 하게 되면 환경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로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건정 제도가 있는데 이 표 하나만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인건정 제도에서 좀 다양하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환경 표지하고 환경 마크라고 하는 환경 마크, 그 다음에 탄소 승진 표지, 그다음 환경 승진 표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신기술 인건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제품 같은 경우는 녹색 인증 제도라고 하는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8개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저희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그 인건정 제도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신기술 제도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신기술 제도는 국가에서 우수한 환경 신기술을 인증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을 주기 때문에 일단 공신력이 있고, 그 다음 이 제도는 두 가지 제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기술 인정이고, 그 다음에 신기술 인정 가능 기술을 다시 검증하는 기술 검증 제도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보시면 환경부가 총괄 운영 기관이고, 저희 기술원이 인검증 평가 그리고 면접 평가라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 509건의 인건정 기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는 337건, 그리고 기술 검증은 172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신기술 평가하는 대상은 주로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그리고 소음과 같은 그런 환경 기술이 신기술 인증 평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기술 검증 같은 경우는 신기술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기술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은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즉 환경에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은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검증 제도는 저희가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스텝으로 인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게 되면 중간에 한번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거쳐서 신기술 인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검증 같은 경우는 신기술 인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현장 평가라고 하는 보통 한 6개월 내외의 기간이 걸리는 현장 평가 기간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종합 평가를 거쳐서 기술 검증서를 받게 됩니다. 신기술 인검증을 받게 되면 기업체 쪽에서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크게는 발주할 때, 입찰할 때 입찰 과정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는 100점 중에 0.5점이고, 그다음 기술 검증 같은 경우는 2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입찰하시게 되면 이게 점수차가 거의 한 0.4점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점수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검증을 하시게 되면 입찰 같은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 폐기물 처리 용도 심사라든지 아니면 조달층 입찰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현장 지금 출첵이라고 하는 플러스를 인증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1법 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인증 제도가 있는데, 녹색 인증 제도는 2010년도부터 8개 부처가 지금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저희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뿐만 아니라 8개 부처가 동시에 하고 있고 일단 MB 정부 때그 녹색 승자 그 기조에 따라가지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4가지 인증 제도가 있는데 녹색 기술 인증, 그리고 녹색 사업, 그리고 녹색 전문 기업, 그리고 녹색 제품 이렇게 4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녹색 기술 인증이고, 그 다음에 그 녹색 기술을 갖게 되면 연차적으로 녹색 전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녹색 제품 확인 같은 걸 갖다가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 운영 총괄은 그 녹색인증 사무부에 산업통상부에 있는 그 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하는 키아트가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환경부 내에 있는 산업기술 평가가 있는데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11개 기관에서 적절히 이제 평가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증 제도가 아까 4가지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녹색 기술이나 녹색 사업, 그리고 녹색 기술 제품, 녹색 전문 기업 이렇게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증 절차는 보시면 요것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현장 조사를 먼저 가고, 그다음 현장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립 평가를 거쳐서 녹색 기술 인증을 주게 됩니다. 보통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기면 이게 녹색 기술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항목들은 기술의 우수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독특성, 두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급격하게 기술 인증을 녹색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고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조달청에 입찰할 때 굉장히 이게 유리하거든요. 고도 기술로 이게 녹색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이 굉장히 높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녹색 인증을 갖다가 한 건수가 한 2,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에서 환경부에서 녹색 인증 발급한 건수는 그 중에 한 600건 정도를 저희가 평가해서 인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도가 이제 환경마크 인증 제도인데, 이쪽은 같은 용도 제품 중에 전반적인 걸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환경항상법에 따라서 따른 법정 인증 제도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인증을 받겠다고 해서 하는 이미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마크 제도가 생긴 이후로 2015년도까지 대략 총 154개 제품군에 대해서 환경마크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면을 보시면 친환경 제품 규모가 1992년도부터 도입한 이래로 대략 한 12년 정도가 흐르는데 지금까지 총 한 23배 정도의 시장이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평균 증가율이 한 29%, 30%에 달하는 아주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마크 제품을 갖다가 이제 받으시려고 하면 일단 신청을 먼저 하시고, 밑에 그림 보시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수립 검증, 그 다음에 현장 검증, 그 다음에 시험 분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적합성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게 적합하다 그러면 이게 환경마크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표지가 이제 부여되게 되면 대략 유효 기간은 2년 동안 환경마크를 부여받을 수 있고, 한 번 이제 연장하는 유효기간 연장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위에 보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이제 환경마크 제품을 의무 구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두 번째가 조달청에서 물품 구매할 때 입찰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신기술이나 아니면 녹색인증도 똑같이 가산점 부여하는 제도가 똑같이 있습니다. 수요 비용이나 아니면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상담이나 아니면 부스에서 홈페이지나 인출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소 승급 표지 제도인데, 이쪽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탄소 승급 표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영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보 환산해가지고 정량화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탄소 특성대한 기본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총 3단계로 이제 탄소 승급 표지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인정하는 제도.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중에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 주는 탄소 배출. 그리고 마지막이 그러면 탄소를 갖다 전혀 내지 않는 발생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 제품. 이와 같이 세 단계로 이제 인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내용을 보시면 인정 대상은 국내 또는 국외 사업장에서 이제 제조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2009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대략 한 1,667개 제품을 갖다가 지금 탄소 승급 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획안 대응하는 대표 인증이라고 이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1단계가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표시하는 표지인데, 탄소 배출량 인증인데, 이쪽은 제품에서 원료 채취부터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폐기 단계, 전 과정에 거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로 이제 환산해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 탄소 배출량 인증은 표시가 있는데, 그 위에 CO2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몇 g이 이제 배출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두 번째 2단계가 이제 그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인증 기간 동안에 탄소 배출량을 갖다 줄이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제품에 대해서 저탄소 제품 인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는 CO2라고 하는 걸 똑같고 저탄소 제품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탄소 배출량은 감축했기 때문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탄소 중립 제품인데, 이쪽은 최근에 인증을 갖다 준 제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개가 탄소 중립 제품으로 인정을 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이제 제로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제품을 갖다가 이제 만들 때는 탄소 배출량이 이제 배출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상쇄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그 두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탄소를 갖다가 상쇄하는 활동은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것처럼 외부 감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구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거나 아니면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제품의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그 두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탄소 승급 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기업 쪽에서 이제 산정을 하시게 되면 사업장 전체 온실가스 제가 목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한 38개 지자체에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서 저탄소 제품이 녹색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인증 제도가 이렇게 한 4가지 볼 수 있는데, 신기술 인건정 제도나 녹색 인증은 환경기술 평가시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환경 표준은 표준 관리심, 그리고 표준 인증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승급 표지 같은 경우는 탄소 경영시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분야 인건정 제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